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남편과 아이를 가졌던 상간녀가 제 식당에 다른 남자와 상견례를 하러 들어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를 비웃으며 출산은 잘했니? 라고 조롱하던 그날, 저는 미친 척 모든 진실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재력가 집안 사람들까지 앉아 있었고, 저는 식당 사장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견례 자리는 곧 한 여자의 거짓 인생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서울에서 15년째 한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오랜 단골 고객의 소개로 용기를 내어 제보하게 된 실제 같은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식당 사장이지만 제 인생은 어느 날부터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고 주변에서는 늘 성실한 가장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죠. 저 역시 그 사람을 믿고 식당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자 명단 속 한 이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고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6시 상견례 예약이요. 6명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예약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상견례라는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름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에게 예약은 곧 생계였기에 저는 평소처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식당 내부는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차려진 상견례 자리에는 가장 좋은 한정식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직접 응대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해 홀에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배가 제법 부른 상태의 임산부였고 화려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 속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억지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감정은 사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와 양가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전형적인 상견례 분위기였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집안과 직업을 소개하는 익숙한 장면이었죠. 여기 예약한 자리 맞죠?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상견례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단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억할 생각조차 없는 얼굴이라는 듯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자리로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중견 기업 집안의 장남이라고 소개되었고 부모들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임신 사실이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좋죠. 남자 측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며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계산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임신 시기, 남편의 늦은 귀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말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점점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집안 이야기, 결혼 준비, 출산 계획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멈췄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사람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피식 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요즘 식당 사장님들도 힘들겠어요. 애 낳고 살림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 말이 단순한 잡담인지 의도적인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마치 누군가를 비웃는 사람의 여유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상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제 식당 한가운데서 제 인생을 무너뜨렸던 여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남편과 얽혔던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식당에서 상견례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견례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처럼 음식을 차분히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전체 홀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이라는 위치 덕분에 굳이 테이블 가까이에 가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표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세는 당당했고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이는 몇 개월인가요? 남자 측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막달이에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 측 가족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임신 사실을 반가운 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집안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관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상견례라면 임신 사실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는 명분처럼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올리기 위해 잠시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처음 들어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괜찮으세요? 평범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제가 사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출산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은 상견례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며 다시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 들어오자마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아는 분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사장님 쳐다보는 눈빛이 그냥 손님 같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홀을 바라보니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가족에게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볼 때만 미묘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행동은 분명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전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남자 측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그 질문에 그녀는 아주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단지 상황을 넘기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후 대화를 빠르게 결혼 일정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마치 특정 질문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상견례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이상했던 것은 날짜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출산 예정 시기가 머릿속 계산과 정확히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유난히 늦게 귀가하던 시기, 출장이 잦다며 외박을 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약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약 전화번호, 예약 시간, 인원수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번호는 과거 남편 통화 기록에서 몇 번이나 보았던 번호와 동일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이 점점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알아보겠지? 그 짧은 입모양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식당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상견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입모양을 확인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손님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계산서를 정리하고 예약 전화를 받는 척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여전히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는 결혼 시기와 출산 이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었고, 그녀는 준비된 사람처럼 또박또박 대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아이 태어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남자 측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양가 어른들만 허락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테이블 주문 시간 기록 따로 남겨주세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CCTV도 확인해 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고 100원만 해둬요. 주방으로 들어오자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날짜 계산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임신 개월수, 남편의 잦은 외박 시기, 그리고 갑자기 늘어났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저는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식당 운영 때문에 카드 내역을 항상 꼼꼼히 정리해 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달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이라며 자주 집을 비우던 시기와 산부인과 결제 내역이 같은 날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직원 복지 비용이라 생각했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병원 이름이 분명히 산부인과였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발견하고 지우지 못한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한 여자가 병원 앞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옆모습이 지금 상견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녀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점점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홀을 바라보니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가족에게는 단정하고 성실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힐끗 바라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아까 계산 문의하면서 사장님 성함을 물어봤어요. 그 말에 심장이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모르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제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 사장님 오래 하셨죠? 이렇게만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견례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짓이 이상하게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남자 측 아버지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 아버지 쪽에서는 따로 연락이 없나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 대답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면서도 상황을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상견례는 단순한 결혼 자리가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약 장부를 펼쳐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제 휴대폰 통화 기록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번호는 과거 남편과 가장 자주 통화했던 번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제 식당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연결된 번호로 예약을 했고 저를 알아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사장 모습이었지만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심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자리에서 과거를 완전히 숨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거 한가운데에 제 남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판단했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의 진실, 그리고 이 상견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식당 한가운데서라도 모든 진실을 직접 마주하겠다고요. 상견례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집안과 예절에 대한 대화가 중심이었지만 점점 결혼 일정과 출산 이후 계획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소음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대화만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언제쯤인가요?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2달 정도 남았어요.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여러 번 준비해온 설명처럼 단정했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기를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날짜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출산 예정. 그 시기를 거꾸로 계산하자 특정 시기가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집에 늦게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출장이 잦다며 외박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걱정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겹쳐지며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남자 측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요즘 병원 선택도 중요하잖아요.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익숙했습니다. 몇 달 전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며 반복적으로 보았던 산부인과 이름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장부를 넘기는 척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직원들이 제 표정을 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계속 카운터 쪽을 보는데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는 티 내지 말고 평소처럼 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견례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에게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여유와 확인하려는 기색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자 측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몸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면 안 되죠.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대화는 평범한 상견례의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전혀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 임신 개월수, 그리고 날짜가 머릿속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운터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정리해 두던 카드 내역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식당 운영 때문에 모든 지출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자 특정 달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된 병원 비용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이 방금 그녀가 말한 병원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나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점점 더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곤란한 연락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은 아이 태어나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측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상견례는 단순한 결혼 준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카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그리고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카드 내역. 세 가지가 정확히 한 줄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을요. 홀에서는 여전히 상견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예의가 오가는 평범한 저녁 식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제가 모르는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점점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요. 상견례 자리는 식사가 중반을 넘기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그 자리가 점점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정확히 겹친 이유로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의 질문에도 또박또박 대답했고 웃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런 과거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바로 같이 살 생각인가요? 남자 측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너무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생활 계획까지 모두 이미 정리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물을 보충하는 척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저를 향해 짧게 말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조용해서 좋네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조용한 게 제일 좋죠. 쓸데없는 일만 없으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눌렀습니다. 마치 과거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주도권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카운터로 돌아오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아까 전화 받으면서 밖에 나갔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메인 음식 나가기 전에 잠깐이요. 복도에서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심장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복도 쪽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배를 감싼 채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중 표정이 전혀 상견례 때와 달랐습니다. 긴장과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히 읽혔습니다. 지금 정리 중이야. 그 짧은 입모양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정리. 아까도 상견례 자리에서 같은 표현을 썼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휴대폰 통화 기록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예약 번호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 번호는 남편과 가장 통화 빈도가 높았던 번호 중 하나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연결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어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남자 측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지 쪽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 문제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리됐다는 말은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자 측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중요하죠.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도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모든 과거를 이미 뒤로 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반복된 병원 결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그녀의 말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아주 잠깐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가까운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직원이 다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아까 계산 방식도 현금 말고 특정 카드로만 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카드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성함이랑 같은 성이 적힌 카드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가능성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상견례는 여전히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예의가 오가는 완벽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거 속 중심에 분명 제 남편이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작된 진실을 끝까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의 말과 행동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감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에서는 여전히 상견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장면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부터 정리해 두었던 생활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운영을 하다 보니 카드 내역과 지출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특정 달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편 카드로 반복 결제된 산부인과 내역, 늦은 귀가가 잦아졌던 날짜, 그리고 갑자기 늘어났던 외출 시간까지 모든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던 조각들이 이제는 명확한 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테이블 아직도 계속 사장님 쪽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만 응대해요. 절대 티내지 말고요.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에게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모습이었고 가끔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눈빛만은 분명 달랐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잔을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사 오래 하셨나 봐요. 손님 응대가 침착하시네요.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저를 떠보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상견례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온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두었던 통화 기록, 캡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약 번호와 남편의 통화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중요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 측 아버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 쪽 문제는 완전히 정리된 겁니까?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잠깐 물을 마신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쪽은 이미 끝난 관계예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끝난 관계, 정리된 사람, 그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파일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카드 내역, 병원 이름, 통화 기록 정리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작점은 충분했습니다. 홀에서는 여전히 웃음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였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과거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카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약 관련 기록 전부 백업해둬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저는 다시 홀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상견례 자리,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앉아 있는 그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확인된 사실로 이 상황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식당 한가운데서라도 모든 진실을 직접 꺼내놓겠다는 결심이 그 밤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어느덧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간 뒤 테이블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결혼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오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순조로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평범한 상견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파일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인한 병원 기록, 카드 내역, 통화번호까지 모든 조각은 하나의 사실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의 질문에도 또박또박 대답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런 과거도 없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출산 전에 간단히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남자 측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상황이 안정되면 바로 준비하려고 해요. 그 말 속에 상황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홀 정리만 부탁해요. 내가 직접 응대할게요. 직원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계산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남자 측 부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남자 측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파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테이블 위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님 예약 관련 기록과 관련된 확인 사항입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측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약 번호와 병원 기록,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 서로 동일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부인과 몇 달 전 같은 시기에 반복 결제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 측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 말은 분명 방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전의 당당함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에 사용된 카드 명의가 제 가족과 동일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가락이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 측 아버지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과거 관계 정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침착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 말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남자 측 부모는 이미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른 듯 여러 번 물을 마셨고 시선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당당함은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리된 관계라고 하셨죠.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그 정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견례 자리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이 오가던 테이블은 이제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저를 피하지 못한 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이후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음이 오가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부모는 봉투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끝까지 마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저녁 분위기였지만 그 테이블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남자 측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이 제 가족과 연결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여유롭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천천히 열어 기록 일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이름, 결제 날짜, 그리고 동일한 시기의 반복 기록. 설명하지 않아도 흐름이 보일 정도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남자 측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병원 아까 말씀하신 곳 맞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여러 번 달싹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최대한 눌러 담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출산 예정 시기와 이 기록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 측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 명의가 누구입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 명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게 웃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호흡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어머니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이 아버지가? 그 질문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리하려고 했어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 측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자리 더 진행하기는 어렵겠군요. 그 말과 함께 상견례의 분위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자 측 가족은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 가정을 흔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모습은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 풍경 속에서 오직 그 테이블만 인생이 뒤집힌 자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더 이상 소란 없이 마무리하시죠.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울음 섞인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끝낼 수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으로 마무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식당 운영 역시 더욱 단단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무너진 것은 그녀의 거짓된 새 출발이었고 동시에 제 오랜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히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요.